오늘 마이바흐 580 S 모델 그 틴팅 시공을 하는데 필름은 전면은 레인블루 25%, 축후면은 레인블루 10%. 이거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이 고객님께서 직접 필름을 고르셨어요. 580 마이바흐 차량 유리의 특징은 딱 보셨을 때 전면 유리에 저 블루 색깔 컬러가 좀 더 강합니다. 레이니블루가 컬러 스포터드 필름이거든요. 블루색 컬러를 내는. 비 오고 난 다음에 물방울이 유리에 동그랗게 맺혔을 때 나오는 그 블루의 느낌. 레이니블루죠. 그래서 이름도. 예, 그 블루의 느낌을 살려서 필름 만들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전면 유리는요. 자, 기본적으로 유리 자체 안에 블루 컬러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 자체. 그래서 이 밑에다가 비반사 블랙 필름을 붙여도 블루의 느낌이 배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다 붙이는 필름이 블루색일 때 과연 어떻게 보일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블루의 그 특징을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진정한 블루색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 비반사 블랙, 슈어 X나 로데, 산타나 같은 제품을 붙이면은 다크한 블루가 됩니다. 어두운 블루가 되는데 지금 레이니 블루를 안쪽에다 시공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SR 코팅 부분하고 유리하고 대보니까 달라붙질 않아요. 이 차에는 지금 비누칠을 하지 않고 물로 H존만 그려서 필름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름을 그 유리의 외부 쪽에다 이렇게 세팅해 놨을 때 이 하얀 조명에 비춰지는 이 필름의 컬러는 블루색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80 모델하고 유리, 전면 유리는 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굴곡의 양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그 수축에 대한 팁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드렸지만은 차의 유리 각에 따라서 다르게 좀 표현이, 영상에서는 쭉쭉쭉쭉쭉쭉 수축이 돼 나가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선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비주얼과 이런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종종. 네, 그 이유는 최초의 이 부분, 굴곡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균일하게 또 평평하게 펴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 부분이 평평하게 펴줘야지만 이렇게 수축했을 때 쭉 수축되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 시작 부분 5cm를 너무 급하게 수축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몇 번 정도 따라 하시다가 안 되니까 원래 자기가 하던 걸로 되돌아가시는 경우가 한 30-40%는 그렇게 되지 않나. 30-40% 이상. 지금은 전면 유리, 그래서 펌프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올가 7을 펌핑을 4번 반을 타서 전면용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3번을 짜서 측면 시공할 때 전면과 축후면 올가 양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물통 2개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렇게 눈도 안 오고 뭐 비도 안 오고 겨울철 날씨에 건조한 날씨일 때는 눈에는 안 보여도 먼지가 굉장히 잘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그래서 지금 저 가습기를 1시간 전부터 가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습기가 적당하게 대략 한 55%에서 60% 정도 습기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습기가 차 있어야 밖에서 이면지를 벗길 때 정전기로 인해서 먼지가 쑥 하고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실내 가습을 해서 공기를 무겁게 해주는 것이 펜더 로드 선셋 레이니블루 산타나. 역시 글라스 틴트. 팁들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갖고 즉흥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레이니블루 시공을 하면서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레이니블루를 겨울에 시공하는데 물이 잘 안 빠진다. 3번, 4번을 빌었는데 또 동글배기가 맺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거는 유리에 유막이 발수 성분이 남아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세게 밀어줘도 발수 성분이 있으면은 피징 한 후에 30분 또는 1시간 후에 보면은 물이 남아있던 물들이 미세하게 다 모입니다. 동글배기로. 동글하게. 그래서 레이니블루 또는 선셋 시공하실 때는 자, 유막. 예. 유막 청소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유막은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그 유막 제품 약간 누런색이 가미된 그 유막 제거제는 대부분 좀 저가형 그 다음에 가루가 남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유막 제거제는 마른 다음에도 가루가 남지 않고 먼지처럼 아주 물에 친화적으로 녹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 가루가 남는 타입을 쓰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요. 정말로 그 가루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실 때는 가급적 뭐 청소를 2-3번 더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 유막 제거제도. 근데 그 유막 제거제가 유막 제거 효과가 좀 약하다는 거. 요건 좀 강력하면서 입자가 굉장히 곱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요 재질은 일본에서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지금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2리터 드리로 팔고 있는데 2리터면은 하면 샵 하나에서 굉장히 소량 뿌리거든요. 그래서 2리터면은 한 500대 이상 유막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저기 사이트 인트라넷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막 제거제는 굉장히 뻣뻣하기 때문에 물기가 없으면 닦기가 힘들어요. 팔도 힘들고 물기도 하나도 없는데 유막 제거제만 딱 뿌려갖고 하시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로 세로로 격자 무늬로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물기가 잘 빠집니다. 자, 이 반사 필름뿐이 아니라 비반사 필름도 유막 제거를 해주면 물 뭉침 현상이 없어요. 제가 이걸 갖고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접어서 또 물을 뿌려줘요. 닦을 때. 또 뻑뻑합니다. 이게 물기가 없으면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완전히 접어서 세융 부분으로 닦지 않은 부분으로 유막 제거제를 닦았을 때는 뿌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뿌연 성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이 와플 극세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극세사로 쓰시면 좋습니다. 유막도 아주 잘 나가고 아직 스크래핑을 안 한 상태죠. 자, 이제 올과 용액, 올과 세븐 용액을 뿌리고 유리가 좀 미끄러워져야 되죠. 그리고 저 하단을 할 때는 이렇게 휘어야지 유리 기스가 날 확률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하단 또 우측으로 휜 헤라로 운전석 하단을 스크래핑 해줍니다. 580하고 마이바하고 다른 점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간격이 유리에서 저 하단에서 5cm 정도가 튀어나와 있어 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 간격은 1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필름을 풀 때 저기가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상단 스크래핑. 자, 둘, 셋, 다섯, 여섯. 빈틈없이. 자, 저희 하단이 저렇게 한 50cm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를 펼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푼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하단만 먼저 풀어서 상단은 붙이지 말고 조금씩 집어넣어야 돼요. 야,
비반사가 아닌 반사 스퍼터 필름을 밀 때 더 각을 세워서 조금 더 힘을 주죠. 이렇게 세게 밀고 2번, 3번 밀었는데 왜 벤츠 S클래스는 뭐가 유리가 다르길래 시공 후에 6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동글동글 맺힙니까? 또 그것이 3일 지나니까 하얗게 뿌른 자국처럼 하얀 덩어리 방울 같은 것들이 생깁니까? 제가 그랬어요. 유막 청소를 하셨나요? 유막 청소를 했죠. 저는 상상을 해보면 그거 왜 그런가. 같은 벤츠라도 유막이 더 강하게 쳐져 있고 그 유막 청소가 정확하게 강력하게 청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유리 자체의 발수 효과 때문에 그냥 물이 뭉치는 거죠. 와, 너 또 새 차 샀어? 펜더 로데 선셋. 아, 글라스 틴트 썬팅. 지금은 이제 염유리지만 발수 효과 때문에 물이 덜 빠지는 현상, 스퀴징한 다음에 물이 모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유막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소낙스 유막 제거제가 아닙니다. 소낙스 통에 들은 제가 요 전에 말씀드린 가루가 남지 않는 유막 제거제입니다. 일반적인 힘으로 밀어서 그 발수 코팅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리고 발수 코팅이 강한 거는 아무리 강하게 유막 제거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한 30-40%만 지워도 필름이 이렇게 잘 밀리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 모서리 끝에가 이 삼각형으로 된 몰딩 때문에 너무 붙어 있어서 유리를 최대한 이 유리가 이거 완전히 딱딱 붙어 있어요. 그냥 여기가 이 상단이. 자, 여기 털이에요. 여기가 한 개만 들어가도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이 반사 필름. 유리가 이게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털이 여기가 다 박혀 있어 갖고 이걸 그냥 청소해서는 융으로 청소해서는 극세사 융으로 청소해서는 이게 안 돼요. 솔로 다 긁어내줘야 돼요. 필름하고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여기에 투명 우레탄이 있거든요. 우레탄 재질이 합착성이 있어서 먼지가 이렇게 고착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도 자, 이렇게 대고서는 완전히 물로 다 흘려서 내려줘야 됩니다. 먼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은 카메라 이제 안 보이죠?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크래핑을 해줘야지 완벽하게. 거의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할 건데 먼지가 어디서 들어가냐면 헤라에서 들어가요. 플라스틱 헤라와 이 소프트 웅구 핸들 블레이드, 소프트 웅구 핸들 블레이드에서 들어가요. 이거는요 닦는 순간에 먼지가 따다다닥 붙습니다. 자, 안 닦았어요. 유리 상단만 융으로 싹 대준 다음에 자, 다시 마지막 자,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오죠? 자, 필름이 덜 꺾이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디립다 밀어 넣는다고 해서 얘가 밀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끔 해준 다음에 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저 좁은 공간, 유리하고 바퀴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평해라는 힘을 스퀴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휘어진 헤라여야만 스키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빡빡해요 여기가. 지금 처리 과정을 지금 보셨죠? 필름을 고정하려고 여기하고 열을 줬는데 물이 여기가 조금 덜 빠졌어. 그래서 밀다 보니까 열 준 것 때문에 그 열 준 부분이 필름이 밀리지가 않아. 이렇게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밑으로도 안 되고 움직이질 않아. 그 상태에서 밀면은 강하게 밀면은 또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름을 드러내서 다시 물을 뿌려서 스키징을 다시 해준 거죠. 이런 변수가 차를 할 때마다 한 10개쯤은 생겨요.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엣지는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엣지를 해보니까 엣지 상태는 그냥 최상입니다. 야, 이거 마이바흐 유리 엣지가 580S 모델보다 훨씬 좋아요. 와, 580은 거칠어요, 면치가. 이 꺾이는 부분 있죠? 만나는 부분이 거칠은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오, 말도 안 돼. 와, 면이 너무 좋아. 깜짝 놀랄 정도로 면이 좋아. 아, 이것도 굉장히 이쁘게 쳐졌어요. 좀 하는 애들은 다 글라스 틴트야? 자기야, 피부를 위해서도 신차 썬팅은 글라스 틴트지. 이 반사 필름은 먼지 한 개가 도드라지게 보여요. 비반사 필름보다. 그 다음에 그 먼지를 마무리하려고 잡아주면 잡히지가 않아요. 이건 지금 새로 가다를 떴어요. 첫 시공에서는 이 하단이 가다가 조금 길게 재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것보다는 일단은 최초 시공은 좀 길게. 그 다음에 시공을 실제로 해보고 가다를 좀 손질해서 짧게 한다든가. 이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길면은 이쪽 모서리가 룸밀에 있는 부분하고 자 이쪽 부분, 예, 딱 조수석에 앉았을 때 시야에 걸리는 부분이 씹힌 꺾인 자국이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가 꺾이게 되면. 그래서 덜 꺾이게 하기 위해서 주름을 큼직큼직하게 잡아서 아주 천천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사 필름의 그 시공 이슈가 최대 이슈가 이 사이드 하프 시공을 하면서 이미지를 반만 벗기고 시공했을 때 좌측 우측에 필름에 꺾임이 생기면 이 반사 필름은 한번 꺾인 자국은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꺾임을 얼마큼 적게 만드느냐 아니면 꺾임을 아예 없게 시공하느냐. 예. 자, 지금 이제 몰딩을 띄지 않고 시공을 한 거고요. 스키징까지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장 여러분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핵심이죠. 자, 보니까 요만큼 씹혔어요. 자, 최윤석이 시공했는데 역시 씹히네. 씹혔어요. 근데 지금 요 정도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공하는 거와 비교해 보세요. 마이바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요 정도면은 아주 최선으로 씹힌 겁니다. 그리고 요걸 잡았을 때 씹힌 자국이 남는지 안 남는지 저도 잘 모르니까 다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씹히지 않아서 종이만 껴서 마감을 한 상태고요. 여기를 불로 꼬아서 마감했을 때 자국이 육안상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2장짜리 접합유리라 금방 뜨거워지진 않아요. 종이가 이렇게 탈 정도로 이 정도로 꽂았어요. 예. 바퀴는 전혀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밀 때 직각보다는 대각선으로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직각보다는 대각선으로. 이 정도. 카메라에 가까이 대서 잡았을 때, 고화질로 잡았을 때 보이지 않는 정도죠. 근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 자, 각도를 이렇게 바꿔서 보면 미세하게 자국이 5mm 정도가 미세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를 갖고 미세하게 휴대폰으로 대고서는 이 자국을 잡아내는 것은 그거는 반칙입니다. 그렇다면 몰딩을 센터에서 뜯어서 와서 여기서 시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뜯다가 이 가죽이나 몰딩 트림에 기스를 내기는 싫습니다. 예. 꺾임을 최소화하는 시공으로 고객님도 만족을 하셔야 되고 또 시공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들꺾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이바흐 시공을 마쳤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면과 측면 시공을 모두 마쳤고요. 예고한 대로 전면은 더 그 마이바흐 본연의 그 블루 칼라를 더 살려준 결과가 됐습니다. 원래 유리 칼라도 블루인데다가 레이니 블루의 그 블루 칼라가 더해지니까 더 블루스러운 느낌이 가볍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예. 측면은 원래 레이니 블루의 그 특유의 그 블루 칼라가 오히려 더 감쇄가 돼 버렸어요. 옆유리는 지금 컬러가 없는 그 접합유리, 이중 접합유리고요. 접합유리다 보니까 유리가 그 두껍고 또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들어가는 그 PVB라는 그 우레탄 필름이 있어요. 그 필름으로 인해서 레이니 블루 고유의 그 블루 컬러를 조금 컬러감을 좀 감쇄시켜주는 효과가 있네요. 결과물을 보니까. 전면과 같이 후면도 이 블루 컬러가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블루 컬러를 더 받쳐주니까 마이바흐 고유의 그 어떤 블루 컬러가 더 환하게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확실한 거는 전면, 후면과 측면이 좀 다르다는 거. 예, 이런 느낌 이라는 거를 영상 속에서 확인하시고요. 앞으로 마이바흐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님이 계시면은 또는 상담이 온다면은 어떤 이런 컬러를 참고하셔서 설명하시고 고객님한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이바흐 시공을 다 마쳤고요. 예, 시공과 마이바흐에 대한 재미는 그리고 시공 후의 결과물 레이니 블루 시공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